건물을 지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철근과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철근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삼풍백화점이 되죠. 그 여러분들이 자꾸 이 몸이 구부러지고 무너지는 이유는 뭐예요? 골격이 그렇죠.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뼈를 잡고 있는 근육. 이 콘크리트가 얼마나 잘 단단하게 뭐예요? 짜임새 있게 정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뼈가 약해도 뭐예요? 꼬부라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상이 어떤 거예요? 꼬부랑 할머니는 있어도 꼬부랑 할아버지는 없다. 왜? 할머니는 뭐가 많이 나왔어요? 칼슘이 많이 배가 많이 나왔죠? 할아버지는 복부에 복직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이 있어서 뭐야?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의 차이는 바로 복부에 있는 뭐의 차이다? 지방과 근육의 차이. 그러니까 결국 근육을 많이 키워주면 뼈가 약해도 어느 정도 지탱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골밀도가 완전히 약해서 골다공증이라는 게 있죠. 골이 보면 촘촘하게 잘 차여져 있어야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소뼈 엿은 이따가 사서 드시고 여러분들 사골 사죠? 사골을 사면 다 잘라갖고 오죠? 그래서 물에 담그죠? 뭐 빼려고? 핏물. 피 뺄 때 보면은 거기가 촘촘하게 다 차져 있죠? 그건 골다공증이 안 걸린 소. 근데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골다공증. 그렇죠. 골다공증이. 그거 먹어봤자 골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몸에 그런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도 다양스럽게 요즘은 병원에 가면 뭐를 해요? 골밀도 검사를 해요. 골다공증 뭐예요? 검사를 해요. 그러면 병원에서 뭐 줘요 이제 그러고 나서? 비타민 D 주사, 그리고 골다공증 약,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뼈라는 게 조골이라고 그래갖고 뼈를 생성시켜주는 뭐예요? 세포가 있는가 하면 파골세포라 40이 넘어가면요 뼈에 있는 세포는 뭐예요? 빼가는 세포가 더 많아져요. 그게 파골세포. 그래서 이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15에서 37살까지 칼슘을 때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칼슘을 언제 먹는다고? 소리가 나고 진짜 너무 늦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효과가 없나 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 성격이 급한 거 알죠? 왜? 칼슘 먹고 다음날 골밀도 검사한다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최소한 1년 이상을 섭취해야 골밀도가 생성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격이 너무 급해. 식당 가서도요 물 딱 따라서 주문하고 물 마실 때까지 음식이 나와요. 안 나오면 계속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부분은 관심이 많은데 지속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칼슘 좀 먹으라 그러면 꼭 물어보죠. 언제까지 먹어요? 저는 제 고객들이 저한테 1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물어봐야 제가 답이 뻔하거든요. 좋아질 때까지 드세요. 저는 그렇게 해요. 살이 언제 빠질 때까지 드세요. 저는 아주 간단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고객들에게 뭘 얘기를 하면 고객들이 말하면 많은 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눈이 언제 좋아질 때까지 드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육이 언제 생길까요? 좋아질 때까지 드세요. 저는 꼭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고객들은 알아요. 제가 좋아질 때까지 먹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골격대는 이렇게 뼈하고 관절, 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인대는 아까 얘기했던 근건 조직이라고 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조직 자체가. 여기에 제일 중요한 인대에는 콜라겐 섬유가 훨씬 많아요. 콜라겐 섬유가 많고 그 다음에 이 관절을 이루고 있는 거에 뭐가 있냐면 연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연골도 조직이거든요. 연골은 콘드로이친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주예요. 그리고 거기 활액이라는 게 있죠. 활액. 활액이 뭐예요? 윤활액이죠. 윤활액. 그게 뭐예요? 쿠션. 수분입니다. 수분. 히아루론. 그 수분이 뭐예요? 80%예요. 병원에 가면요 주사 주지요? 무릎 아플 때 그때 넣는 게 히아루론 주사. 맞아요. 그래서 뭐예요? 부드럽게 돌아가요.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연골 주사라고 주는 게 콘드로이친이에요. 그 여러분들 제품 중에 뭐예요? 갤림핀. 갤림핀도 물어봐요. 몇 숟가락을 먹어요? 그렇죠, 그죠? 네, 많이 먹어서요.
얘가 세포가 알아서 뭐요? 성장을 시킬 만큼 받으면 나머지는 다 배출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돈이 없지 제품이 없겠어요? 맞아요. 그럼. 자, 이렇게 뼈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뼈가 이렇게 말단이 있죠. 이 중간단이 있고 뼈 몸통이 있는데 대부분 뼈가 늘어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장할 때, 그죠? 성장판은 여기에 있습니다. 뼈끝판 요 사이에. 그 다음에 성장할 때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길어지는 게 아니라 가운데서 늘어지는 거예요. 뼈가 가운데서 이렇게 뼈가 늘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네. 뼈가 늘어날 때 뭐도 늘어나요? 근육이 근육도 늘어나겠죠. 알겠죠? 네. 그러면 뼈를 늘리고 근육을 늘릴 때가 언제예요? 성장할 근육이 때. 성장기 때.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칼슘, 단백질, 콜라겐. 알겠죠?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걸 빼내는 걸 먹잖아요. 콜라, 사이다, 아이스크림, 우유, 피자 이거 계속 먹고 앉아 있으면 이걸 성장하는 거를 억제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뼈가 약해지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골수가. 이 골수가 바로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면역세포들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수에서 면역세포가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뼈가 튼튼한 사람일수록 뭐가 좋아요? 골수가. 면역이 좋아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원한이 어디에 사무치다? 뼈가. 골수에 사무치다. 골수에. 원한이 골수까지 사무치면 뭐가 나빠져요? 면역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원한을 사무칠 일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원한이 생기는 게 요 뼈 바깥에 올 때까지 딱 여기까지만.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만. 그리고 근육통만 와요. 알겠어요? 요 안에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면역이 떨어진다. 그래서 대부분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다 원한이 어디까지 사무친 거예요? 골수까지. 너무 심한 거예요. 없을 것 같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만성 스트레스라고.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는 어디에? 뼈골까지 가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뭐요? 담배를 피면 어른들이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뼈 삭는다. 제가 그래서 뼈가 일찍 삭았었어요. 왜? 너무 일찍 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우와. 그 일찍 피고 일찍 끊어버렸어요. 잘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뼈 바탕질이라는 게 안에 있고요. 여기는 주로 칼슘이나 인산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야? 가장 부족해요. 1위. 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왜 뼈에 칼슘의 문제가 없었을까? 뼈에 문제가 왜 없었을까? 음식을 먹을 때 햇볕을 많이 쬐서. 그렇죠? 국수 먹고 햇볕 쬐고 국수 먹고 햇볕 쬐고. 그게 아니고요. 예, 생선을 먹더라도요. 뼈채 먹었어요. 통째로 먹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뭐요? 칼슘이. 우리는 다 발라서 뭐만 먹어? 살고기만. 그래서 옛날에 뭐요? 어머님들이 건강했던 이유는 살은 다 신랑 애들 주고 뼈만 누가 먹었어요? 엄마. 그래서 엄마들이 뭐요? 아이를 7, 8 낳고 뭐요? 들지는. 근데 뭐요? 그 살 발라 먹고 그 다음에 좋은 것만 발라 먹었는데 아버지는 뭐요? 일찍 돌아가죠.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칼슘을 뭐요? 어린 나이 때부터 많이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인스트루멘트는 그냥 수시로 먹여도 돼요. 정량이 보통 성인 기준 800인데 한 1200까지 먹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칼슘은 3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네. 예, 어떤 칼슘이 있다고 그랬죠? 머릿속에 남아있죠. 탄산칼슘, 탄산음료, 탄산칼슘, 구연산칼슘, 그리고 인산칼슘이 있다. 알겠죠? 우리 몸의 뼈에 뭐요? 80%는 뭐가? 인산칼슘이에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칼슘은 뭐다? 탄산칼슘. 너무 잘 쓰고. 그렇죠? 어쩜 이렇게 180kg? 자, 그래서 이렇게 칼슘의 적정량을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 여성분은 800, 남성분은 700 정도 되는데 한 1200까지 먹으면 되고요. 뚱뚱한 사람일수록 많이 드시고요. 근육이 운동성이 없는 사람일수록 많이 드시고요. 심장에 무리가 가는 사람일수록 많이 드세요. 아시겠죠? 칼슘이 있어야 심장이 뛰고요. 근육이 뛰어요. 아시겠죠? 네. 운동성이 생겨. 아까 그걸 뭐라 그랬어요?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의 세포는 다 뭘로 돼 있다? 마이너스. 칼슘은 뭐다?
플러스.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작동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많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뚱뚱하다는 얘기는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포가. 그 첫 시간에 배웠잖아. 대사가 안 된다는 얘기. 대사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시기에서 이루어지는 세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거시기 하면 알아들어야지 세포. 내가 보니까 이 광진에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아서 그래서 응용 능력이 너무 뛰어. 거시기 하면 다 알잖아. 칼슘은 여기 보죠. 신경과 뭐에? 근육 기능이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칼슘이 부족하니까 뭐예요? 신경이 지랄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신경질이라고. 신경이 지랄하는 걸 신경질, 몸이 지랄하는 걸 간질이라고. 그 뇌전증이라는 건 뭐냐면 뇌에서 뭐예요? 전기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금 뇌전증으로 바꿨지만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간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뭐라 그래요? 지랄하고 잡아줬네. 이러면 너 간질이다.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친한 친구할 때는 리스토레이트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제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우리는 친하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많이 하더구만. 네? 지랄하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큰일 날 소리예요. 안 그러면 친구 간질거려요. 아시겠어요? 역병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나와요? 정상적인 혈액 응고. 정상적인 혈액. 혹시라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혈전 유해제라든가 아스피린 복용자는 칼슘 농도를 낮춰서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혈액을 응고하는 작용을 누가 갖고 있어요? 칼슘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전 용해제 드시는 분들 있죠. 병원에서 뇌경색, 그 다음에 뭐요? 출혈 이런 거 경험했던 분들 보면 병원에서 의사가 절대 못 먹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칼슘. 혈액을 응고하는 작용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혈액 응고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출혈이 생겼을 때 지혈이 잘 안 되는 사람. 아시겠죠? 그리고 잇몸에 많이 생기는 풍치 있어요, 없어요? 잇몸? 있어요. 있죠? 이런 사람에게 필수가 뭐예요? 칼슘이에요. 그러면 잇몸이 정말 튼튼해집니다. 뭐랑 같이 먹어야 돼요? 뷰티. 칼슘에는 마그네슘, 비타민 D 다 들어있어요. 네. 아시겠죠? 네. 여기는 리스토레이트는 뭐까지 들어있어요? 거시기가 다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다 들어있어요. 그 거시기가 뭐예요? 모든 미네랄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중에 판매되는 칼슘제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리스토레이트는 그 부분뿐만이 아닌 각종 미네랄이 다 들어있어요. 아연부터 시작해서 뭐요? 미네랄, 셀레늄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뭐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거는 이미 골다공증, 골밀도가 떨어져서 골다공증이 생긴 사람한테는 어려워요. 골다공증 뭐에? 발생이요. 그러면 몇 살 때부터 이 골다공증이 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여성분들은 폐경이 딱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뼈에서 칼슘이 얼마큼 빠져나가냐면 일산호수만큼 빠져나가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폐경이 딱 되기 전에 칼슘을 뭐요? 어마무시하게 먹어줘요. 그래야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안 먹었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와요? 아이들은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된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혈관에 뭐예요? 수축과 이완, 근육이 수축, 이거 다 뭐가? 칼슘이 한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네. 섭취하시고요. 칼슘과 함께 같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마그네슘.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자율신경이 조절이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근경련이라던가 떨림 증상 있죠? 눈 밑에 떨리면 뭐가 부족하다고? 마그네슘.
그런데 하지불안증이 있어요, 없어요? 하지불안증은 마그네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어떤 경우에 이걸 먹어야 될까? 다리 떠는 사람들 있죠? 밥 먹을 때 떨고, 수다 떨 때 떨고, 떠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부할 때 떨고,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예, 다리를 떠는 아이들이나 손주들이 있으면 계속 떨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뇌가 발달이 됩니다.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인지력이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예. 아니 뭐 여러분들이 좀 떠는데 안 보이는 데서 떨면 되잖아요. 보이는 데서 떠는 거. 그래서 춤을 많이 추는 사람들이요 머리가 좋아요. 에어로빅 같은 거 많이 하고 내가 뭐 갑자기 흔들어야 그거 많이 흔드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걸 때 뭐가 필요하다? 인스피레이션. 다 얘기했어요. 네. 신경계, 근육, 혈관. 알겠죠? 네. 반드시 필요한 거 다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아요? PM 제품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매주 강의를 듣잖아요. 귀에 딱쟁이 앉을 정도로. 누가 이렇게 찔르기만 하면 PM 믿지 않아요? PM은 돼야 돼. PM만 알아. 자, 그래서 3종 세트를 알던데. 액티바이션, 리스트리스트. 자, 관절에 대한 부분이죠. 관절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관절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관절은 두 파트예요. 머리도 관절로 되어 있는 8개의 뼈가 붙었어요. 이거를 관절이라고 표현 안 하고요. 봉합이라고 얘기해요. 봉합. 그 봉합 중에서 이 측두의 봉합이 제일 많아요. 4개의 뼈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더라도요. 옆으로 이렇게 때리면 큰일 나요. 뽀개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구를 때려야 되겠다는 것은 앞니하고 알겠죠? 알겠어요? 닭 때리듯이 이렇게 여기 때리면 큰일 납니다. 뒤로 때리면 큰일 나요. 그렇다고 뒤통수 때리면 눈이 튀어나와요. 왜냐면 눈은 뇌예요. 뇌에서 바로 만들어진 조직이 눈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그 수정체는 죽을 때까지 세포가 한 번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오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눈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을 보니까 어때요? 야, 생기가 막 이상한 분도 있는데 관절. 네, 이 관절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운동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그렇죠? 활동성 범위가 어느 정도 따라야 되느냐에 따라서 관절 범위가 나오거든요. 가동 범위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우리 이제 팔꿈치 어때요? 팔꿈치 구부러지죠? 뒤로 제낄 수 있는 분 없죠? 이런 관절을 경첩관절이라고 해요. 경첩 한쪽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알겠죠?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자, 이제 당겼어요. 당겼죠? 그렇죠?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알통이 생기면 이렇게 당기면 여기가 어떻게 좁아지죠? 이럴 때는 근육이 어떻게 돼요? 단축되는 거예요. 단축. 자, 그럼 단축되면 반대는 어떻게 돼요? 이완. 그렇죠. 이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은 두 가지밖에 없어. 단축 아니면 이완. 알겠죠? 그러면 단축될 때 아플까요? 이완될 때 아플까요? 이완될 때. 그래, 야, 공부들을 정말 잘했어요. 이완될 때 아파요. 그래서 배 아프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러고 다녀요? 배 아프면 어떻게 해요? 왜 그래요?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를 받을 때는 안 아파요. 근데 근육이 풀어지는 이완이 될 때 이완통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지 받고 여기저기 다 아파요. 그런 거예요. 잘 받은 거예요. 막 다 받아. 2시간을 받았어. 근데 멀쩡해. 그럼 거기 가면 안 돼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관절이 움직일 때 뭐랑 같이 움직인다? 근육과 같이 움직인다. 이거를 누가 움직이게 해요? 중추신경. 이거는 뭐가 해요? 운동신경. 그렇죠. 운동신경이 하는 거예요. 운동신경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수의근이라는 게 있고 불수의근이라는 게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 이게 있겠죠? 근데 그 의지대로 움직이는 근육에 문제가 생겼어. 관절에 문제가 생겼어. 이때 생기는 게 이제 뭐예요? 통증. 대부분 많이 생기는 게 뭐예요? 근육 염증, 염증. 그죠? 관절, 관절, 통.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연골이 닳았을 때 오는 게 뭐예요?
연골이 닳으면 이 본뼈와 변뼈가 만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중을 받게 되면 아픈 거지. 근데 대부분 어때요? 이 연골이 여기 가운데가 다 닳지 않아요. 주로 어디가? 옆에. 네, 측면, 네. 안쪽 면이나 바깥쪽 면이 닳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 닳는 선수들이 있죠. 축구 선수. 박지성이 같은 경우는 연골이 하나도 없어요. 수술을 해다 인공관절을 넣다. 왜? 그만큼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왜? 윤활제도 제대로 안 나오고 연골 자체가 뭐예요? 자연 연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면 병원은 무조건 뭐예요? 인공관절 수술을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통증을 느끼는 건 이걸 느끼기 이전부터 이 관절의 연골이 조금씩 부서져요. 그걸로 인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니까 그럴 때는 뭐를 해요? 관절경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관절경 구멍 똥똥똥 네 군데 뚫어서 시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것을 얼마나 뭐야? 부드럽게 하게끔 만들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윤활제라고 하는 한액인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컨트롤이 필요해요. 저기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쪽은 뭐 먹어요? 초록홍합 먹어요. 초록홍합. 그게 우리나라까지 왔죠. 홍합을 1톤을 먹었는데도 무릎이 아파. 왜?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콘드로이친은 상어 연골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흡수할 수 있게끔 가공해서 만들어 놓은 게 콘드로이친. 이것을 섭취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귀도 뭘로 돼 있어요? 연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에다가 여러분들 만두기라고 보셨죠? 만두기. 그러면 연골은 터져요. 깨지면 연골액이 나와요. 흘러내리면 그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만두기. 유도 선수, 레슬링 선수 이런 것들, 럭비 선수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귀를 너무 뭐요? 혹사시킨다고 막 주물르다가 연골이 뚝 하는 소리가 나면 활액이 터진 거예요. 연골. 그럼 그게 커집니다. 네, 그래서 부드럽게 만져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여기 있는 연골을 떼서 여기다가 심어요. 여기 있는 걸 떼서 여기다 심습니다. 알겠죠? 네. 제가 보면 알아요. 코 수술할 때 이 연골 빼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를 많이 봐서 이렇게 딱 보면 아 이분은 코 수술하신 분, 코 수술하신 분 뭘로 보고 알아요? 귀. 여기가 파여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뭐예요? 골반이죠. 네, 골반 앞에 두덩결합이 치골결합인데 여기도 뭐예요? 연골이에요. 그래서 이 연골이 여자분들이 연골이 있고 남자분들이 결합이 돼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출산할 때 그 연골이 벌어집니다. 8cm까지. 그래야 애가 나오죠. 알겠죠? 골반은 여자 안쪽에 골반이 훨씬 더 커요. 이게 다 관절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벌어지는. 이걸로도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랬던 윤활력의 수분은 80%고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 콜라겐, 콘드로이친, 히아루론. 알겠죠? 히아루론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래서 수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섭취를 해줘야 돼요. 자, 콜라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얘기하는 시멘트. 자, 건물 질 때, 알겠죠? 알겠어요? 네. 거시기분들 대답을 안 했어요. 자, 그 다음 엘라스틴 있죠? 네. 이런 애들이 다 뭐예요? 결국은 네, 우리 콘크리트와 철근 같은 역할들을 해주는 거예요. 모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배합이 잘 돼서 잘 굳으려면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걸 많이 먹어도 뭐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제품을 먹으면서 자연적으로 물을 섭취해요. 그쵸? 네. 그것도 물도 뭐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연골에 뭘 먹어요? 켈링필, 여기 뭐라고 나와요? 황산 콘드로이친, 상어 연골, 상어 연골,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글루코사민, 근데 단순하게 연골 생성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뭐가 나와요? 강황, 강황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항염작용, 항염작용이 있어요. 항암작용이 있어요.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통증을 억제해주고. 아시겠죠? 네. 이 부분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델리피 드시면. 그 다음에 같이 먹어야 되는 거 뭐? 콜라겐, 같이 섭취해 주시면 뭐가 된다?
콜라겐은요 1형, 2형, 3형이 우리 몸에는 콜라겐 종류가 25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요? 1형, 2형, 3형이 기본적으로 세포가 그물망처럼 만들어지는 조직이에요. 콜라겐은 그냥 악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네. 예, 신경세포도 뉴런과 악교세포로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악교세포는 이 신경세포보다 10배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악교라는 개념이 뭡니까? 온도 역할. 그러니까 사이 조직에 뭐요? 틈이 없어지게 붙이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콜라겐. 그래서 악교세포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뇌세포도 뭐요? 10배 많다고 그랬죠? 네. 신경세포보다? 네. 그러면 결국은 신경세포가 뭐요? 사이사이가 벌어져서 뭐요? 틈이 많이 생기게 되면 뉴런이라는 세포가 시냅스라고 하는데 정보를 보내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장님한테 제가 10가지를 이제 쭉 1, 2, 3, 4 해갖고 10개를 다음 사람한테 전달해요. 10개 전달. 기억을 했죠? 그 다음 사람한테 전달해야 돼요. 하죠. 그지? 근데 이 사장님이 뭐야? 틈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2개밖에 전달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뭘 많이 먹어야 돼? 콜라겐. 콜라겐 많이 먹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즉, 내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뭘 까먹는데 이거 치매 증상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혹시 휴대폰을 냉장고에 집어넣어 보신 분 있어요? 치매 아닙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치매는 휴대폰도 모르고 냉장고도 모르고 내가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을 수도 있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건망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휴대폰인지 냉장고인지도 모르는 게 치매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친구들 이름도 까먹고 전화번호 까먹고 주소 까먹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관심이 없는데 뭘 기억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관심 있는 것만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 다 기억하시는 것, 담임 선생님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뭐라고 해요? 특이한 분이라고 해요. 특이한. 그거 왜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체의 균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체형이 골반이 틀어지게 되고 관절이 틀어지게 되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슴이 짝짝이가 되고 얼굴에 턱이 짝짝이가 되고 눈이 짝짝이가 되고 세월, 그 다음에 장기 위치가 다 뒤틀려요. 그러면 척추에 이렇게 신만증이 오잖아요, 그죠? S커브, C커브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게 한 25도, 30도까지 가면 병원에서 시술을 해요. 40도, 50도까지 기울게 되면 모든 장기가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장기 기능이 손상이 됩니다. 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의 문제, 두 번째 림프의 문제, 세 번째 혈관의 문제, 장기의 뭐요? 기능의 문제. 그래서 바른 자세가 되게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입는 옷이 무슨 옷이에요? 고정속. 그렇죠. 보정속 옷. 코르셋 같은 거 열심히 껴입어 아니고요. 거기 뭐 은난으로 돼 있고 뭐가 돼 있고 뭐가 돼 있고 몇 개를 껴서 뭐요? 입을 때도 힘들고 벗을 때도 힘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감추고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운동하세요. 운동. 운동. 근데 그거 정말 많이 안 좋죠. 많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안 좋아요. 답이 나올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안 좋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입으면 막 잡히고 근육 당연하죠. 틀을 잡아놓으면 근육은 밀가루 반죽하고 똑같아요. 계속해서 틀을 잡으면 그게 되는데 문제는 뭐가 되느냐면 근육의 이완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가 뭐요?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보정속옷 입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만큼의 활동 영역이 되는 보정속옷이면 입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보정속옷 입고 면 허리가 안 굽고 뒤로 안 제껴져. 옆구리가 안 돼. 이거는 보정속옷이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갑옷이라고 해요. 언제 입는 거예요? 전쟁 때.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전쟁 나고 그거 입고 가세요. 아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에어로빅 옷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요. 수영복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 흔히 잘 보세요. 체조 선수들 어떤 옷 입어요? 갑옷 입어요? 아니요. 부드럽게 근육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옷을 아시겠죠? 그냥 그거 사갖고 입느니 요가 하시고 필라테스 하시고 그거 안 되면 집에서 뭐요? 스트레칭 하세요. 스트레칭. 내가 100명한테 스트레칭을 가르쳐주면 야 2명 하더구만. 2명이에요. 진짜예요. 그리고 와서 뭘 어깨가 아파요. 스트레칭 했어요? 바빠서 못했어요. 밥은 드셨어요? 네. 그래서 골반의 문제가 오는 부분은 뭐냐?
틀어져요. 알겠죠? 밥은 절대 안 먹습니다. 똥 못 참습니다. 그쵸? 잠 잘 잡니다. 야, 그런데 뭐요? 운동은 할 시간이 없어요. 운동하는데 몇 분 걸려요? 1분 걸려요. 진짜 1분이면 돼요. 스트레칭 1분. 이거 안 해요.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숨쉬기 하라니까 어떤 숨을 쉴 거예요? 헐떡거리면서. 혹시 이거 하고 앉아있습니다. 골반의 문제, 틀어지게 되면 골반 저근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전에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죠. 여성은 무조건 뭐요? 예뻐야 돼. 맞습니다. 역시 거시기 하세요. 여성은 무조건 뭐요? 남성분들이 존중해요. 존경해야 돼요. 왜? 출산이라는 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영향을 10달 동안 이 아이에게 다 쏟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와서 뭐요? 또 몇 개월 동안 피가 되는 이 피를 다 죽이잖아. 그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피 빨아먹어. 나와서 또 피 빨아먹어. 그쵸? 그리고 커가면서 뭐야? 돈 버는 거 빨아먹어. 피 같은 돈 빨아먹어. 사업하다 망했다가 엄마 돈 뭐 했다가 야, 나 결혼해야 되니까 돈 이러고 안 돼. 정말 피 빨아먹는 존재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골반의 저근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팔자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 팔자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이 팔자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거를 무한대라고 그러죠. 무한대, 서클이. 이게 근육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육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나이가 들거나 출산을 하게 되면 이걸 떠받치고 있는, 이 장기들을 떠받치고 있는 저근이 아래로 쳐져요. 이게 쳐지면 어떻게 되냐? 위에 있는 장기들이 아래로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보면 윗배보다 아랫배가 더 많이 나와요. 그게 왜 그래? 이 저근이 쳐져 있어요. 이게 쳐지면 장기가 내려와서 방광을 누르니까 시도 때도 없이 뭐야? 화장실 가죠. 소변도 안 매려운데 자극을 받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게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케겔 박사가 만든 거예요. 알겠죠? 네. 그거 하라 그러면 뭐예요? 항문만 조이고 하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틀어진 골반을 못 잡으면 요식으로 산후 다이어트가 안 되고요. 목뼈가 삐뚤어져요. 항상 삐딱해지고요. 팔다리 길이가 달라요. 옷을 입으면요, 옷이 돌아가. 그리고 신발도 한쪽만 달아. 양말도 한쪽만 빵꾸 간다고. 바지도 한쪽만 계속 달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 짝짝이의 옷이 잘못 맞았다. 자기 몸이 찐단데 왜 자꾸 옷에다가 얘기를 해? 자, 그래서 골반이 삐뚤어지면 살이 쪄요. 왜? 틀어져 있는 사이사이에 뭐요? 체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지방이 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옆구리가 나오기 시작한 건 뭐예요? 체형이 다 틀어진 거예요. 제발 좀 나이살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이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몇 살? 예? 그래서 뭐요? 그래도 배가 안 나왔어요. 저 지방이 별로 없어요. 체지방이 8%밖에 안 돼요. 네. 운동합니다. 빡세게. 자, 리스트레이트 열심히 먹고, 파워 칵테일 열심히 먹고, 그리고 뭐요? 액티바이트 열심히 먹고, 뷰티 많이 먹고. 자, O자 X자 다리 휘어요. 이게 고관절이 틀어지는 부분, 근육이 틀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어깨 결림, 생기불순, 생리통 이렇게 여성분들에게만 주로 올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어때요? 골반의 틀어짐으로 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존중받아야 된다. 아시겠죠? 아이를 낳는다는 남자분들 꼭 그런 얘기예요. 부인하고 싸울 때 할 말 없다. 군대 갔다 왔어 이러는 거예요. 미쳤어. 해병대가 얼마나 무슨 특수부대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애 낳는 건요. 특수부대 뭐요? 100번 갔다 온 것보다 힘들어요. 맞아요. 저는 안 나왔지만 뭐요? 생리적으로 알아요. 왜? 그 골반이 찢어지고 자궁이 벌어지려면 40배까지 늘어나야 되거든요. 40배까지 늘어지는 거 감당할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성질 급한데 못 견딥니다. 자, 그래서 인체의 근육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아까 얘기한 내장근, 골격근, 심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근육은 머슬이라는 게 뭐예요? 마우스 알죠? 쥐. 생쥐가 이불 속에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머슬이라고 얘기를 하는 근육. 우리가 쓰고 있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마우스라고 해요. 쥐 모양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야? 마우스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여기 다 근육이 아니고 지방 아니에요? 지방. 자, 그래서 이렇게 그게 오래오래 쌓이면 뭐가 돼요? 셀룰라이트라고 돼요. 깨지지 않는 지방. 자갈밭이잖아요.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여기. 여기. 이런 데 여기. 그죠?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액티바이저를요 진짜 많이 드셔요. 네, 그래서 열을 가해야지 유일하게 셀룰라이트는 녹아요. 엔더멀리지라고 하는 5억짜리, 2억짜리 이런 기계로 해야 돼요. 네. 그 자극을 해도 이렇게 있잖아요. 네? 자극, 문지르는 거 같은 거 근데 안 문지르잖아. 찜질방에서 이것만 하겠지. 플라잉거라고 해가지고 예, 예, 그런 거 하면 됩니다. 생각하면 좋잖아요. 예, 하면 됩니다. 근데 남자는 셀룰라이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우리 남자는 있는데 뭐냐면 여자는 세로로 가로로 돼 있고 남자는 세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셀룰라이트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태어나서 늙죠. 이게 다 뭐 때문이다? 근육이 늙어가면서입니다. 팔을 들었는데 출렁 이래버리면 이게 늙은 거예요. 다리를 들었는데 출렁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많은 건강 방송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근육을 운동. 근육을 키우라는 얘기 하죠? 네. 그래서 뭘 먹으라고 얘기해요? 단백질.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은요, 섬유 하나하나 가져가고요. 프랭크 소세지 알죠? 프랭크 소세지 하나씩 다 싸져 있는 거예요. 비닐처럼. 그 섬유에 다 쌓여져 있고 그 안에 뭐요? 혈관이 다 있어요. 신경이 다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백색 근육이 있고 적색 근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기 같은 거, 소고기 같은 거 사면 붉은 거 있고 하얀 거 있잖아요. 네. 그 건조지게 되어져 있는 거기 다 막으로 싸져요. 그 근막에 뭐요? 통증이 오는 거예요. 슬라이딩이 안 돼요. 유착되니까. 그래서 그걸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 회전근이 파열됐다고 회전근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건조지게 있는 근막이 뭐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서 수술하고 긁어내면 다시 붙이잖아요. 그럼 항상 보세요. 습자지만큼 얇아요. 습자지만큼 얇은 게 찢어졌는데 그걸 붙일 때 어떻게 해요? 똑같이 붙여요? 대충 붙이죠. 대충 붙이게 되면 뭐예요? 그 붙은 만큼 뭐예요? 유착이 되기 때문에 근육이 회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릎 관절경 아니면 여기 수술하자요. 인공관 여기 이만큼 째거든요. 이렇게 벌려요. 그럼 여기도 찢어진 만큼 어떻게 돼요? 근막이 파열돼서 붙인다고요. 자고 제왕절개 하잖아요. 제왕절개 할 때 어때요? 아주 섬세하게 메스로 꼬맬 때도 이러고 할 것 같아요. 쭉! 쫙! 부실 때 뭐야? 스테플로 팍팍팍팍! 맞아. 그렇게 붙여놓으면 그 안에 있는 조직이 어떻게 해요? 유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근막은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러면 그거를 인해서 이유 없는 어깨 통증, 목 통증, 가슴 통증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의사들은 뭐야?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잘 됐어요. 아니요. 목숨하고 미용 중에 어떤 걸 선택할래? 이러고 앉아있어요. 미용적인 거 중요하지 않다. 보통. 자, 그래서 이 근육에 그룹이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근막이라고 하는 티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막 경선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몸이 쉬고 있을 때는 산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운동이라는 게 중강도, 경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강도가 센 운동일수록 뭐가 필요해요? 여기 보면 이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인산을 이용해요. 강도가 센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소 운동하고 무산소 운동은 다른 거예요. 유산소라는 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산소가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산소가 많이 필요하면서 뭘 태워요?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 지방. 그렇지, 지방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찐 사람은 뭐 해야 돼?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근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무산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나이 드신 분들한테 시키면 못 하잖아요. 하나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계단 오르기예요. 계단 오르기는 유무산소 운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게 있다. 계단을 올라가면 등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뭐까지 좋아지냐면 뇌세포까지 좋아집니다. 실질적으로 뭐예요? 수명이 훨씬 더 늘어나고요. 뇌에 있는 신경세포의 뉴런이요 더 늘어납니다. 뭐만 하면? 계단만 오르게. 계단 오르게 하세요. 이게 자꾸라도 올라가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유산소 운동이라는 게 있고요. 젖산이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생기죠? 피로 물질. 그 젖산이 적정량이 필요한데 과잉되게 되면 산화를 촉진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비타민 B군이에요.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운동할 때? 액티바이저. 액티바이저를 때는 거. 운동 전에 먹고
운동 후에 먹고. 아시겠죠? 이런 운동보다 뭐요? 더 센 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리면서. 사랑이에요. 사랑. 알겠죠? 남녀 간의 사랑은 이 에어로빅 뭐요? 3시간 한 만큼의 에너지 소비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는 뭘 먹어야 돼? 하고 아시겠어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윤호개까지. 윤호개는 남성분이 드시면 됩니다. 맞아. 남성분이 이미 이완이 다 돼요. 사랑 안 해보셨어요? 해보시면 자, 운동은 크게 등척성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길이가 변하지 않고 하는 거. 이 운동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허리가 아파, 무릎이 아파 이런 어르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벽 있죠, 벽? 있어요. 집에 벽 없어요? 있어요. 벽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벽 없는 집 없죠? 그러면 벽을 잡고 벽을 미세요, 그냥. 아, 맞아. 아시겠죠? 네. 그냥 밀어. 벽을 신랑이라고 생각하고 밀어. 알겠어요? 이렇게 밀고 있으면 뭐요? 좋아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한 손으로 밀기 싫으면 어떻게 해? 알겠습니까?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미는 운동이 있어요, 실제로. 또 밀다가 이게 부러지면 안 되니까 칼슘 리스토레이트하고 콜라겐 꼭 먹고 밀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또 벽을 무너뜨리면 안 돼. 반드시 그냥 밀기만 하는 거 아시겠죠? 그다음에 등장성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근육을 만드는 운동이에요. 이렇게 뭘 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꼭 운동하라 그러면 이런 거 사요. 사지 말고요. 들다가 뭐요? 이 관절 나가요. 그러니까 뭐를 하면 돼요? 집에 있는 주걱. 아니 주걱. 국자. 숟가락. 아 있어요 없어요? 그거 들고 하면 돼요. 냄비. 아니 밥 지을 때 밥솥 들고 갈 거 아니야? 그걸 한 3번 하고 갖다 놓고 그런 운동이에요. 이거를 내가 말 그대로 전업주부라고 하고 노동이라고 생각하니까 운동이 안 되는 거야. 스트레스 쌓이잖아. 그런데 그래 밥을 질 때 뭐야? 기분 좋게 액티바이저 딱 마시고 거기다가 쌀 담그고 물 담궜잖아. 그러면 왜 갖다 놓기 전에 하나, 둘, 셋.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쁠 때도 어떻게 해? 주걱으로 하나, 둘, 셋. 그 마인드를 갖고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시기 바랍니다. 등장성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운동. 굳이 막 이런 거 사갖고 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등석성 운동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재활치료. 병원 하면 기계 있죠, 기계? 거기다가 장착해서 재활치료할 때 쓰는 거예요. 등석성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이 있다. 유산소, 무산소 운동이 있고요. 무산소, 유산소를 같이 병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아까 무슨 운동하라고요? 계단. 그렇죠. 계단 오르기 운동의 효과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자, 난 롯데타워를 오늘 죽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계단 있잖아. 한 5개, 6개 되는.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 1층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뭐야? 또 2층. 그 다음에 3층.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올라가. 아시겠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실 때 뭘 섭취하라고요? 액티바이저. 여기에 비타민 B군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통상 운동선수가 6개월간 고도의 트레이닝을 2%만 업하는데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15%. 그쵸? 네, 물론 산소 포화도. 산소를 써야 되는 유산소 운동일 때는 이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구력을 발전시키니까. 그런데 근력을 키울 때는 이걸 쓰는 게 아니에요, 유산소.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걸 써요. 응?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래 근력 키울 때 단백질을 왜 먹느냐? 결국은 뭐요? ATP를 생성해서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뭐요? 단백질을 먹는데 단백질은 반드시 비타민 C가 있어요. 칼슘도 비타민 C가 있어야지 뭐요? 흡수가 돼요. 고라를 촉진할 수도 있고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요? 단백질을 먹을 때 뭐랑 다 먹어야 돼? 젤슈츠. 아시겠죠?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게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나는 단백질만 먹어. 운이 없으니까 단백질만. 자, 운동 효과 이렇게 있고요. 운동의 효과는 이런 게 있죠. 단기 스트레스 해결하고 우울증도 해결하고 호르몬 수치도 조절해주고요.
신체 형태, 운동 기능, 감정의 안정성 이런 것들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비야. 나하고 좀 비슷해요. 자, 운동의 효과, 신체적인 부분은 근력, 근지구력 이런 것들이 쭉 암 예방, 면역 능력.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면역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걸 먹고 뭐를 해? 근력을 키우는. 그래야지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운동 효과 심리적인 건 뭐가 있어요? 여기에 우울 감소, 불안 감소, 스트레스 완충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가 있어요? 고양대 자주.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필라테스나 에어로빅이나 요가나 뭐 이렇게 펌핑 이런 거 왜 하는 줄 아세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더 많이 하죠. 남자들은 맨날 힐트니스 센터 가서 이거밖에 안 해요. 벤치프레스 이런 거만 못 만들고 그죠? 근데 어떨 때 운동을 빡세게 하는지 아세요? 근육이 조금 보일 때. 여자분들이 다이어트를 언제 하는 줄 아세요? 라인이 조금 보일 때. 이럴 때 빡세게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해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져. 그래서 운동해갖고 막 이게 근육 생기잖아요, 남자들이. 그럼 뭐예요? 티를 일단 쫙 흘러버리고. 평상시에는 어떤 거예요? 통으로 있다가. 그거 왜 그래? 자기 나름. 뭐, 이렇게 멋지게 보이려고. 이거 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동네 아저씨들 보면. 운동 하나 지금 런닝만 입고 돌아다니고. 괜히 이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좋은 것도 아닌데. 벌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인. 어머. 문제는 뭐예요? 가운동. 그 운동을 혹시라도 내 강의를 얘를 보지 말고 내 강의를 보자. 그래서 내가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하거나 이런 거를 모르잖아요. 내 체력에 대한 거 모를 때 혹시라도 뭐요? 과운동이 생기면 안 되니까. 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반드시 제수출을 꼭 드셔야 돼요. 항산화제를 섭취하게 되면 그러니까 산화되어져 있는 것을 뭐요? 회복하는. 그럼 활성산소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자, 우리 세포는 뭘로 되어 있다? 안에는 플러스, 바깥은 마이너스. 그러면 우리가 운동하고 나서 뭐 먹어요? 이온 음료 먹죠. 네. 그 이온 음료가 뭐 플러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이온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전자를 하나 잃었잖아. 그걸 하나 결합해 주는 거잖아요. 이온이라는 건 전자를 하나 잃거나 아니면 결합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요? 다른 세포에 가서 결합이 돼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를 잃어버리면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그 세포가 암세포가 되고. 그러니까 항산화제를 집어넣는 이유는 뭐예요? 그 뺏긴 이온을 결합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뭐랑 같이 들어가야 돼요? 미네랄. 미네랄이랑 같이 들어가요. 미네랄. 아시겠죠? 예. 근데 그런 구성을 PM이 잘 만들어놨어요. 왜 잘 만들어놨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약을 먹을 처럼 알약도 먹거든요. 알약을 먹으려면 어때요? 물과 뭐 말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거기 소화제랑 한 20개씩 먹어야 돼요. 맞아. 네? 근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죠. 숟가락으로 뭐요? 제가 그 플라스틱 숟가락 있잖아요. 그걸로 타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비타민 C 뭐 이런 거 산화됩니다. 쇠 숟가락을 쓰니 그것도 좀 그래요. 그거 탔다고 비타민 C가 바로 막 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 숟가락으로 샀어요. 근데 잘못 사갖고요. 이거 뭐죠? 숟가락이 죽으면 안 돼요. 그래갖고 제수치를 풀면요. 제수치 하나 풀면 거의 반통. 네. 그렇게 해서 많이 먹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흡수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배출. 걱정하지 마세요. 제수치 꼭 섭취해 주시고요. 윤호견을 드시는 이유는 이제 산화질소를 활성화시켜서 뭐요? 혈관을 확장해주고 기관을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나이가 드실수록 사실은 운동을 하게 되면 숨이 헐떡거리죠. 살이 찌게 되면 제일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횡격막의 운동성이 없어서 무호흡이라는 거예요. 배가 많이 나와요. 무호흡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숨을 쉬었는데 내뱉지 못해요. 횡격막이 어디 있냐면 요렇게 있는데 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몸이 어때요? 근육이 있잖아요. 네? 근육을 따로 갖고 왔어요? 아니죠. 원래 그런 몸이 아니었잖아. 어? 아가씨 때는. 그러면 그 몸 그대로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점점 늘어났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서 근육을 끌고 왔어요? 뻗었어 누가? 내 몸에 있던 거잖아. 근데 그게 어디로만 나와 지금? 앞으로 나오면 뭐가 당겨지겠어 이제? 목이 당겨지겠지. 이게 나오면 이게 당겨질 거 아니야. 그리고 다리 있는 것도 어떻게 따라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이러잖아. 어떻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어디서 꼬은 게 아니니까. 어? 그래서 다이어트를 딱 해서 몸이 만들어주면 어떻게 목이 쭉 다리가 쭉 길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거울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목이 짧아졌지? 그쵸? 다리가 왜 숏다리지? 뭐 때문이야? 배 때문이야. 근육이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끌어올리니까 알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호흡의 문제가 라운드 숄더가 되는 거야. 어깨가 이렇게 된다. 다 보세요. 다 이러고 다니잖아. 거기다가 휴대폰을 하루 종일 눈도 안 보여. 또 보여. 그쵸? 카톡 글자 봐봐. 글자가 훈민적으로 있다. 이렇게. 무슨 일이 아니야. 왜 사실이잖아. 저는 제가 30년간 얼마나 많은 환자를 봤어요. 하루에 200명씩.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야 정말 아플 수밖에 없는 일들을 그동안 쭉 해왔구나. 그러면서 뭐야? 되게 신기한 거 있어요. 몇 번 받으면 좋아져. 한 번에 고쳐주세요 이래요. 제가 목을 완전하게 회복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20년. 제가 갖고 있던 26가지 병을 고치는데 2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걸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내가 건강에 대한 부분으로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노력을 하지 않아요. 입이 조금만 아프고 허르면 벌써 병. 머리가 조금 아프면 벌써 찾아. 귀에 뭐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벌써 물고. 우리 좀 이상하다 그것도 병. 똥을 못 싸도 병. 너무 잘 먹어도 병. 도대체가 모든 거를 어디 가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자기의 문제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 1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해보니까 아무리 좋은 PM 제품을 프리미엄 제품을 먹으면 뭐합니까? 숨만 쉬고 앉아요. 의미 없죠. 식품을 먹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때면 운동 열심히 하고 단백질 하나 먹을 때 운동하면서 먹고 저는 정말 잘 먹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야? 거기에 에너지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저는 고객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수님 뭐 좋은 식품 없어요? 라고 물어봐요. 제일 좋은 식품은 운동입니다. 근데 제일 좋은 식품은 뭐야? 잠을 잘 주무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식품은 안 좋은 음식을 안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식품을 드시면 100배 시너지 효과를 얻었어요. 아니 술을 잘 먹기 위해서 식품을 담배를 많이 피우기 위해서 식품을 뭐 개떡 같은 일이잖아요. 그다음에 그거 많이 먹었더니 술이 야 따블로 어떻게 하면 좋아? 말도 안 되는 그런 잘못된 거 알겠죠? 네. 그래서 문어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혈관이 좁아지고 기관지가 좁아지고 식도가 좁아져서 사례가 잘 걸리는 걸 막아낼 수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근육이잖아요. 그 근육을 확장시켜주는 게 바로 뭐예요? L-아르기닌. 산화질소를 촉진시켜줘요. 그래서 문어계는 나이 드신 분들은 무조건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호흡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필수예요. 꼭 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건강과 미용을 위한 뭐를 해라? 요가 가면은요, 처음 요가 가시는 분이 요가 선생님을 보고 요가 잘 되죠? 스트레칭 너무 잘 되지 않아요? 야, 그걸 또 따라 한다고. 그 다음날 연락 못 가요. 왜? 우리 찢어졌어요. 저기 찢어졌어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 될 만큼 해야지. 될 만큼. 우리는 꼭 뭐야? 이겨먹으려고. 저는 이겨먹으려고. 수영장 가서 수영하라고 그래서 음파 가리키면 그거나 하지. 꼭 뭐야? 음파 끝나기도 전에 가서 수영해.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몸살 나서 제발 이렇게 조금씩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품을 드시는 것도 아무리 좋은 식품도 내 몸에 적응 단계라는 게 있어요. 조금씩 자꾸 섭취를 해가면서 늘려나가는 알겠죠? 네. 그러다 보면 내 몸이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세포의 상태가 돼요. 여러분들 낯선 사람 처음 만나서부터 막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처음 만나도 막 10년 된 사람처럼 수다 떨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 그러지 않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사주에 상관살이라는 게 있어요. 상관살.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있어요, 없어요? 오지랖이라고 하죠.
우리 집에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모르고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요. 자신에게. 알겠죠? 내 몸에다가. 그래서 거울에 이렇게 딱 비친 내 몸에다가. 특히 어디에다가 하라고 했어요? 심장. 심장한테 제발 감사하다고. 알겠죠? 네.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심장한테 꼭 얘기하세요. 네. 저는 항상 얘기해요. 오늘은 아니다. 혹시. 오늘은 꼭 얘기하고. 저는 꼭 얘기해요. 심장. 제가 원래 풍습성 심장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심장이 안 좋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날씨가 굳으면요. 일단 식은땀이 나면서 호흡이 안 돼요. 5분간 숨을 못 쉬어요. 쪼그라듭니다. 에어컨 바람을 못 쐬요. 그럼 다 따야 돼요. 피를 내고 땀을 빼주고 설사를 해야 심장이 그때 활동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한 20년 가까이 돼서 치료가 됐는데 그만큼 위험한 부분을 갖고 있어요. 항상 제가 얘기해요. 오늘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꼭 얘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필요합니다. 자, 스트레칭을 여러분들 해줘야 너무 돼요. 이뻐라. 그래서 스트레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다? 근육에 대한 의학. 근육이 이완이 될수록 우리 몸은 뭐야? 림프, 혈관, 신경이 잘 소통돼요. 근육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게 뭐야? 단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뭉쳐있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야? 림프가 안 흘러가고 혈액이 안 흘러가고 신경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노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젊어서부터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70, 80대도 어때요? 그 소통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라고 하는 것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30대 전후부터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만지면서 근육 받지 지방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체지방입니다. 아시겠어요? 체지방. 배에 있는 지방은 뭐야? 내장 지방. 근육 아니에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50대 이전부터 시작되는 근손실에 따라서 뭘 먹어라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단백질 섭취하라. 단백질 섭취 부족 현상 60세 이상 남성이 뭐요? 43.4. 여성은 뭐요? 66. 이렇게 건강에 진짜 관심이 많은 분들은 다 여성분들이에요. 남성분들이 때로 모여있는 공간이 있어요. 코인이. 코인하는 데를 가면 남자분들이 때로 모여있고요.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는 데는요, 다 여성분들이 모여있어요. 근데 이 여성분들이 건강과 관련된 사업에 왜 모여있는 줄 알아요? 내 건강이 아니라 가족 건강 때문에. 그리고 내 지인 건강 때문에. 내 신랑 건강 때문에. 그 신랑은 코인하러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그게 있어요. 한탕주의, 돈을 한꺼번에 많이 벌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성분들은 안 그래요. 왜 그래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10달이라는 시간을 뭐요? 기다리잖아요. 남자는 뭐요? 못 기다립니다. 그 차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건강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을 전도할 때 여성분들이 훨씬 잘 전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TV 방송 같은 거 많이 해야 해요. 하죠. 제가 이번에 10월 6일인가요? 10월 6일 목요일날 채널 A 나는 몸시다. 제가 이번에 3번째 방송에 나갔거든요. 네. 그 나는 몸시다 리턴 해갖고 700명 정도 몸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평균 1.3%래요 시청률이. 3% 이상 되는 사람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하수엽 씨라고. 네. 그분하고 저하고 안가모 씨라고 세 분이 다시 또 출연을 해서 제가 이제 귀 건강을 갖고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10월 6일 날이에요. 채널이 보세요. 보시면 제가 네? 8시 10분에 본방 보세요. 본방 보시면 채널 밑에 자,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 섭취를 꼭 하시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간에서 대사를 거쳐서 근육을 생성하는 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를 하시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프다라고 하는 근육통 있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거 보세요. 손톱 잘 부러지는 사람. 예, 그리고 무기력감이나 피로감 생기는 사람. 그래서 남자분들이 뭐예요? 야, 나 요즘 피곤해, 힘들어, 체력 떨어졌어. 그럼 뭐 먹으러 가요? 고기 먹어요. 고기가 뭐예요? 단백질. 근데 단점이 있어요. 고기는 뭐가 붙어 있어요? 기름이 있다는 거지.
그때 무슨 기름이에요? 포화지. 굳어버리는 기름이다. 그러니까 안 좋아요. 근데 그 기름을 뭐예요? 단백질하고 밥 먹어요? 아니잖아. 소주랑 먹잖아. 그게 문제라는 거지. 여러분, 근데 프로틴, 파우더 먹을 때, 웨이 먹을 때 소주랑 먹어요? 그쵸? 무슨 말인지 제가요? 똑같은 단백질이. 그래서 순수 단백질을 섭취하시라고. 아시겠죠? 뭐랑 타 먹어라? 젤수추. 네, 비타민 C, 젤수추, 단백질의 역할은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운 오늘 뭐요? 근육, 결합 조직, 콜라겐이랑 꼭 같이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 단백질 결합이 잘 되니까. 자, 그래서 웨이 이거 꼭 사서 드시고요. 웨이랑 그냥 먹지 말고 뭐랑 같이 먹어요? 프로세이프 그리고 뭐요? 젤수추 이거 같이 섞여서 드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토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여기에는 또 여러분들이 수시로 물에 타서 그냥 음료처럼 드시는 게 그냥 포카리 스웨트를 먹을지언정 뭘로 먹어요? 리스토레이트를 먹는데 이거 팁으로 드릴게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한테 저한테 정말 많이 연락 오거든요. 그분들에게 제가 반드시 권하는 제품 3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포카리 스웨트. 포카리 스웨트가 뭐예요? 이온 음료. 이온 음료가 많이 흡수되면 배출되잖아요. 그걸 뭘로 바꾸면 돼? 리스토레이트로 바꾸면 돼. 왜? 포카리 스웨트는 이온 음료인데 뭐예요? 정제소금이에요. 정제소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드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뭘로 바꿔요? 리스토레이트를 1리터나 2리터 통에다가 리스토레이트를 잔뜩 타. 그냥 수시로 마시면 돼. 이온 음료라고 생각해서. 아시겠죠? 이렇게 섭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아연 들어있잖아요. 아연은 기초 면역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 시스템이 있을 때 코로나 걸릴 때 아연을 많이 먹어주면 회복 속도가 정말 빨라요. 그 다음에 비타민 C죠. 비타민 C. 젤수추를 보통 우리가 먹는 게 비타민 C가 몇 밀리그램이에요? 원장량이 1000mg. 그죠? 3000에서 4000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섭취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젤수추를 거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섭취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랑 웨이랑 그 다음에 프로세이프랑 같이 해서 드시면서 코로나 걸린 분들 같은 경우 바이러스 감염이 잘 드시는 분들 대상포진도 결국은 뭐예요? 예, 그 수두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면역의 저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나트륨 부족이에요. 혈액 내에 소금이 부족하고 미네랄이 부족하면 대상포진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이미숙 사장님이 PM 주스를 드시고 대상포진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리스토레이트 더하고 젤수추력이 뛰어난 거예요. 예, 그걸 많이 먹게 되면 빨리 회복이 되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 4주 강의를 하면서 첫 번째 대사질환. 대사질환이 뭐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없죠. 자, 비타민과 미네랄의 부족. 우리 세포는 비타민, 미네랄이 뭘 한다? 대사활동을 한다. 알겠죠? 네. 우리 몸에는 효소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효소가 어떤 효소가 있다 그랬어요? 소화효소가 몇 개? 그렇지, 소화효소가 24개. 대사효소가 2만 개. 그 효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조효소를 뭐라고 한다? 비타민, 미네랄 만나. 알겠죠? 네. 그거에 플러스해서 파워 칵테일에 있는 효소 같은 경우에는 소화효소와 대사효를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거 아무리 먹어도요, 저녁 8시 이후에 음식을 먹으면 소용이 없다. 네, 이게 이제 기본이죠. 두 번째 뭐 배웠어요? 기억에 남진 않지만 면역에 대해서 면역이라고. 왜냐면 여기라고 하면 안 돼. 면역. 호르몬은 언제 배웠어요? 세 번째 배운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면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식품보다 더 중요한 거. 수면이래. 수면. 잠을 몇 시간 잔다? 8시간. 아이고 요즘은 나이가 들었나 봐. 잠이 별로 없어. 이러고. 그쵸? 난 요새 잠이 안 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지. 잠이 안 와도 일단 뭐야? 불을 끄고 누우면 눈을 감으면 뭐가 나온다? 멜라토닌이 생성된다. 빛이 없으면 멜라토닌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잠이 안 와 일어나서 TV 보고 휴대폰 보고 이러면 뭐야? 멜라토닌이 안 나와. 그러니까는 잠이 깼어도요 침대에서 내려오면 안 돼. 무조건 뭐 하고 있어야 돼? 눈을 감고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눈을 딱 감고면 레스토레이트 공부하고 파워 칵테일 공부하고 그러면 지겨워서 잠이 와. 일단 잠을 자야 되려면 눈을 감아야 되잖아. 수면을 8시간 지킨다.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면역을 좋아지게 하려면 운동한다. 그렇죠. 운동한다.
운동을 했을 때 뭐야? 신체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체온이 올라간다. 신부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뭐예요? 면역이 5배 이상 상승한다 그랬죠. 절대로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자, 냉장고 음식은 뭐예요? 독이다. 그래서 항상 따뜻한 물을, 따뜻한 음식을 많이 섭취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시겠죠? 네. 담배나 술, 그 다음에 뭐예요? 인스턴트 식품, 가공 식품 같은 경우는 다 뭐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포에 있는 선모를 파괴시킨다. 그래서 세포끼리 정보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만들어진다. 알겠죠? 네. 간암은요, 지방간이 있는 사람이나 간염보균자한테 생겨요. 일반 있는 사람들은 간암에 안 걸려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간암이 걸리는 기간이 40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40년 동안을 뭐요? 내 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딱 그렇다니까요. 신랑 때문이야, 부인 때문이야, 시부모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회사 때문에 아니라니까. 40년간, 30년간, 20년간 내가 살아온 습관 때문에. 습관 때문에. 알겠죠? 네. 그걸 없애려면 면역을 어떻게? 좋아지게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제가 알려드린 거 지키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이죠. 네.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걸 관여하는데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린 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감정과 감각. 알겠죠? 네. 누구랑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이래만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나하고 결이 맞는 사람. 알겠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혹시 부산에 아시는 분 있어요? 없죠. 대구에는. 전주에는. 전주에는 몇 분 있어요? 5분 정도 있어요? 충청도에 몇 분 있어요? 3명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구에 80억 인구가 삽니다. 내가 지인이라고 생각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평균 250명 미만이에요. 그쵸? 네. 그 사람들이 내가 고통받고 아플 때 도와줄 것 같아요?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헛똑하게 뭐예요? 건강을 지키려면 나하고 결이 맞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 지금 나랑 옆에 같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친구고 동료예요. 저는 35년 동안 친구를 만난 적이 없고요. 제가 공부하는 동안 만난 친구를 한 명도 없어요. 다 끊었어요. 왜? 노래방 가갖고 만나서 술 먹고 노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래방 가니까 도우미 불러갖고 왜 춤추고 놀아요. 제가 그 도우미랑 춤추면서 왜 화장품을 팔았어요. 직업 의식이 추천합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라도 그렇게 생기면 가서 얘기하겠죠. 피해 마세요. 결국은 그러한 물론 즐거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만나고 관계를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고 삶의 어떤 부분들을 정할 때